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함앵커 간다. 오늘 현장은 완주 고산을 찾아왔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희망을 일궈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서울이 아닌 인완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먼저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계신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의 배승태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승태입니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LTI 수업 현장에서 저희 좀 함께 참관하면서 아이들과 인터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동행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본인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입시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대로 된 올 1학기 수업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참여하게 됐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학생부터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LTI 통해 가지고 미래에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LTI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LTI 말씀하셨는데 그냥 LTI 그냥 하는 형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에게 직접 가서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걸 해봐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그쪽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나가서 그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직접 배우는 거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완주의 고산이라는 거 요즘 그 나름 핫 플레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로컬 푸드의 1번지면서 또 완주의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곳 그래서 아마 14개 시군 중에 귀농하고 귀촌하고 귀향하는 1번지 그래서 아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완주에 있는 이 고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부심도 좀 클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완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완주의 고산고등학교 어떤 곳인지 각자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완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청년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지역에서의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인데 다 같이 어울러 살아가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완주로 여기 전학으로 가게 됐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완주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고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아는데 대안학교로 저희가 첫 기거든요. 많이 자유롭고 자신이 이제 대학 진로 그런 것보다는 많이 취업이나 혹은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로 아마도 완주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완주 지금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진로나 혹은 취업 혹은 자신의 꿈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옛날에 성격이 좀 속어로 그냥 망난이었는데 옛날에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과도 약간 불화가 있었고 해가지고 전학을 오게 됐는데 지역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선생님들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기 지역 선생님들은 품어주시고 저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아서 성격도 많이 고치고 제가 생각해도 달라졌다 느낄 정도로 좋아졌다 생각해요. 저도 고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또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주군에서 오래 살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로컬푸드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름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산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학교에 비해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인문계랑 달라서 대학 입시보다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 남들과는 시작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입시 준비하고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만의 삶을 살게끔 특별하고 좋은 학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에 대해서는 되게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산 무조건 공부만 시키거나 아니면 입시에 목숨 거는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도 프리한 그 점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은 좀 불투명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직업에 대해서 이미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사하고 계신 분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 직업 교육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쏠림이 수도권에 있다면 작지만 이 완주라는 지자체 또 내지는 다른 지자체 안에서의 자립 그리고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멘커만다 현장 취재로 고산고등학교로 왔는데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 될 텐데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완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청년 관련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좀 그와 관련된 것이 아마 로잉 프로젝트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완주에서 나의 청년 삶을 살고 싶고 완주에서 미래를 좀 꿈꾸고 있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 제가 이 성인이 돼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 가능한 완주나 근처 지역에 하고 싶은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쪽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배승태 선생님이 나중에 목공팀을 만드신다는데 거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은근히 부담까지 안겨주는 인터뷰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완주에서의 삶의 계획을 또 내지는 진학,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글을 옛날부터 써왔고요. 대학교도 문해창작부 국어국문학과 쪽으로 가려는데 대학교란 취업이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로잉 프로젝트에 참가한 건데 만약에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 쪽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완주에 대학교를 간다면 완주에 있는 대학교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어떠한 창업 비슷한 거를 하나 대학교 내에서 하나 만들어서 문학 관련 쪽으로 해보고 싶고 만약에 취업 쪽으로 간다면 완주 내에서 약간 문학이나 책과 관련된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완주 내에서 글을 쓰고 계시는 작가분들 혹은 작가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을 모아가지고 커뮤니티나 혹은 카페 같은 거를 개설해서 완주 내에 있는 작가들만의 그런 카페 혹은 회사 이런 곳을 창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수도권으로 가서 성공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고 자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직 미래가 조금 살짝 불투명한데 제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은 여기서 살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나이 먹고 나면은 여기 내려와서 좀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른의 시각에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도권으로 진학하지 않거나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상황을 두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을 두고 실력이 없어서 지역에 남는 것일 거야 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지는 걱정의 시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본인들의 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시선들은 나이 많으신 아버지들? 좀 그런 세대들로부터 좋은 대학에 나와야지만 성공한다? 약간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으니까 그 자기 손주들이나 자식들한테도 좀 좋은 삶을 살라고 그 약간 인서울 쪽을 권하고 지방으로 가면은 인생이 망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선 차이라 생각하고요. 꼭 지방에서 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파다 보면은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약간 그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고산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해외여행 갔거든요. 2학년 때는 베트남으로 갔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직접 계획을 청소년들이 다 같이 짜가지고 가기도 하고 독일 관련 프로그램도 여기 고산고만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독일로도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보고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고산고가 자율 동아리가 10명 이상 신청만 하면 무조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도 활발히 참여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산고등학교가 좋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 평화기행도 다녀오고 많은 나라들을 다닐 수 있고 또 계획해보고 그런 모습은 도심에 있는 학교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기껏해야 수학여행 한 번 정도인데 고산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완주에 있는
마치 시골에 있는 학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세상에 많이 울려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최근까지 인서울 쪽에 있어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여기로 전학 왔고 그래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어른분들한테 계속해서 들었고 세뇌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정말로 서울과 같이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애들이 노는 것도 다 똑같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떨 때 보면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지방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고 듣고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결과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전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처지지가 전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예술대학교 바로 집 앞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서 연예인 분들도 꽤나 많이 나오셨고 거기서 심지어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의 그런 곳에서 멤버를 착출해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곳에서 인재들도 많이 오시고 심지어 백제예술대학교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버스를 타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분들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지방대 카이스트도 인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근데 카이스트인데 지방대학교라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중에서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 한국에 있는 대학교라는 점에서 많은 발전과 그런 인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세뇌적인 그런 말들을 굉장히 학생분들이 많이 깨주셨으면 앞으로의 학생분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깨고 지방대에서든 서울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조건 열려 있다. 단지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그 길이 쉽게 열리느냐,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시골에서 자랐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지역에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서울과 지역을 나눠서 지역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개개인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의 고유함을 찾아내릴 때 그때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사실 좀 감동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한마디 해주고 싶다. 10년 후에 나 내지는 20년 후에 나에게 한마디 해도 좋고요.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꽃은 누구나 다 피지만은 늦게 피는 거랑 일찍 피는 차이지 다 꽃은 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믿고 저도 좀 남들보다 늦게 성공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막 그렇게 좌절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저는 그런 수도권에서 그렇게 발버둥 칠 바에는 저도 행복하게 여기서 살고 싶고 미래에 아직 무슨 직업을 가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 뭐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의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요.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중학교 전학 와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도 당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도 잠깐 다녀왔었고 했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도 복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 심각하게 말하자면 약간 죽음에 관련돼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의 꿈을 말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내 생각과 내 그런 꿈 혹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좌절해도 되고 실망해도 되고 잠시 누웠다 쉬었다 가도 되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다시 일어날 힘만은 가지고 있자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보통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거를 좀 내다봤을 때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불행함보다는 행복한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고3 학생들이 1기가 이제 됐습니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당당하고 소신도 있고 과거에 저희 이제 기성세대가 봤던 완주의 시골의 학교의 고등학교 개념은 좋은 그리 평가를 받지 못했던 곳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오히려 삶의 교육 환경에 있어 개인의 질은 더욱더 높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소규모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학교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소위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철학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입입니다. 입시죠. 예. 그 대입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교육 목표를 다 정해놓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성찰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대안교육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바람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 아이들의 꿈이나 또 끼는 다양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나 뭐 개성이나 이런 거 다 존중되지 못하고 똑같은 교실에서 앉아서 누구나 다 국영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예, 이게 말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은 좀 그랬어요. 고산고등학교의 3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키워가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뭘 대안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여기저기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산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뭐냐 하면 단순하게 고등학교 3년만이 아니라 길게 보면 내 삶을, 내 인생을 대안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경쟁하고 서열 매기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 수입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공감할 줄 알고 서로 손잡고 연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훈련이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에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터뷰에서요, 학생들이 고산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높고요. 20년 후에는 내 완주 고향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아마 20년 후 이 친구들이 이제 39, 40살이 될 때 지역의 이제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와, 이 건강한 어른으로서 성장을 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면서 지역이 기반이 되는 사회,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지방이 아닌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학생들을 보면서 더욱더 기대가 됐습니다.
완주의 고산고등학교를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이신 장경덕 선생님을 만났는데 뒤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적혀 있고요. 최종 책임자 이렇게 보여서 보통 다른 학교 가면 교장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종 책임자 이 표현은 왜 쓰셨어요? 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책임은 교장이 질 테니까 선생님들은 소신껏 교육 활동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든 안 하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은 교장입니다. 그런데 아예 공개적으로 좀 밝히면서 스님들 뜻대로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완주로 청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흐름에 발맞춰서 완주에서도 청년 정책을 기획을 해서 왜 청년들이 완주로 올까? 완주에 그러면 군의 행정의 입장에선 어떤 것들을 도와야 하나라는 연구 용역을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완주 청년 정책 점프라는 맥락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이제 참여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귀농귀촌 캠프들도 많이 했고 지역의 청년들이 좀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원래 해오던 공간이었고 그 맥락과 비슷하게 흐름으로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들도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산이라는 동네가 좀 마을교육 공동체, 이제 고산향이라고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꾸려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씨앗이 하고 있죠. 네. 그 사무실이 지금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네. 일단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좀 씨앗이 하고 있죠. 네. 배승태 선생님도 그러면 고향이 완주신가요? 고향은 목포인데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목포에 대한 기억은 없고 그냥 서울에서 쭉 살았죠. 그러면 완주에 오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지고 사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공간 민들레라는 도시형 대안학교였고요. 원래는 이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해서 일반 학교 교사를 이제 하려고 했었고 좀 이제 졸업한 후에 어쨌든 노량진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벌고 해서 이제 일반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갔었고요, 인천에. 근데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하다 보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공부했던 교육과는 많이 다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다 때려치고 돈이나 벌까 하다가 대안교육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근데 대안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에 대한 맥락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서 어떻게 저렇게 찾아가서 이제 대안학교 교사를 하게 됐죠. 미인가 대안학교. 그럼 이곳 완주에 오게 된 시점은 언제고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2016년도에 오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워낙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들도 많고 그런 학교들끼리 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역 살리에 대한 개념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서울에서 결혼해서 아파트 장만은 못하겠다. 그런 맥락과 함께 좀 지역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대안학교에 있을 때 주로 하던 일이 이제 진로를 담당했었고 또 이제 저희 그 미들레라는 공간에서 다른 대안학교랑 좀 다르게 일반 학교랑 좀 조인되는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디세이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도 같이 연결이 됐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진로를 얘기하다 보니 애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냐를 계속 묻겠죠. 근데 그 질문은 결국엔 저한테 돌아오고 물론 서울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원래 지역살이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실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짝꿍이 된 애기 엄마가 된 이 친구도 귀농이 꿈이어서 먼저 완주에 정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완주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흐름에 맞춰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죠. 네. 아이들 만나봤는데
우리 완주의 고산고등학교 고3 학생들 자기 소신도 있고요. 이제 좀 지역과 서울을 구분할 줄 아는 힘도 있고 어떤 자생력이랄까요? 당당함도 있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그 준비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아마 우리 베스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LTI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들, 어떤 내용들로 좀 멘토 역할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고산고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지역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학교였는데 이제 예전에 사무초가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고산의 교육 공동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처에 기반해서 사무처를 졸업한 친구들과 학부모가 이제 고산중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산중도 뭔가 되게 좋은 학교로 바꾸려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 고산중을 졸업한 친구들이 또 고산고로 와야 하니 그래서 또 고산고가 또 좀 더 좋은 학교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부모들 기반으로 교육 공동체가 생기고 운동을 으쌰으쌰해서 이제 고산고가 이제 공립대안학교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3 친구들이 국립대안학교 1기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고산이라는 지역이 여러 이제 좀 귀농귀촌한 활동가들도 많고 교육에 관심이 있고 철학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 공동체가 학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요일 오후는 그냥 다 밖으로 나가요. 예, 전체 학년이 지금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현장에 가서 단순히 직업 체험이 아니라 아까 친구도 얘기했던 것처럼 멘토의 삶을 배운다고 해서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내리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커피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의 마인드, 왜 지역에서 이런 커피숍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어떻게 쌓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역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역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지역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좀 풀리지 않는 게 이제 저희는 이행기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졸업한 후에 정착하는 그 잠깐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충분한 고민과 성찰과 생각과 철학들이 좀 다져진 다음에 뭔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훅 가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삶이 어떤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을 가도 되지만 왜 대학을 가야 될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좀 풀어내는 작업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